아니 너가 난 낫지. 그치? 남들 사기 쳐먹으니까. 너가 이보단 100배 낫지. 그렇지. 맨날 그래서 받았어 사기 그냥 쳐먹어야지. 기어가지고. 근데 검색해보세요. 저희가 어떤 업체인지. 경찰에 한번 신고해가지고 여기가 진짜 보이스피싱 같은데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보세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더라도 주가 조작은 네네. 맞는 것 같네요. 어떻게 이게 주가 조작인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구독자 물론 5만 명 갖고 있는 있으시잖아요. 유튜버입니다. 주식 네네. 유튜브예요, 물린 정보 저도. 있으시잖아요. 어떤 저도- 거 하세요, 재현님? 저도 주식 채널 알려드리면 놀래 자빠질 주식 유튜버예요. 아 어떠세요? 어디세요, 진짜로? 아니 알려드리고 싶지 않죠. 제가 방송으로 아, 이거 까발릴 정말 거거든요. 아 정말 궁금해서 지금 이 여쭤보는 내용 거예요. 녹음돼가지고 방송 탈 거니까 그때 알아보세요. 아 네네 알겠는데요. 예. 어떤 아니 요 명함하고 요 내용까지 녹음 파일까지 그대로 네네. 제 유튜브 채널에다 올릴 거니까 그때 기사가 이것도 제 되면은 정보인데요, 형님. 뭘 개인 정보예요? 그렇게 언론에 띄우실 거예요? 그럼요. 네, 개인 정보를요? 아니 무슨 개인 정보? 아니 무슨 개인 정보요? 단톡방, 리딩방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식 단톡방이나 주식 리딩방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여러분 이런 문자를 한번 받는지 여러분도 아마 많이 받으셨겠죠? 여기 왼쪽에 한번 사진 좀 봐주세요. 지금 좌측에 있는 이 사진들이 최근 한 보름간이요. 한 15일간 저한테 왔던 어떤 그 주식 리딩방 홍보 문자들입니다. 뭐 코인 리딩방도 있고요. 주식 리딩방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휴대폰 번호를 사용해가지고 엄청나게 다양한 내용으로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 리딩방들을 광고하고 있죠. 예,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도 아마 수시로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주 오는 게 왜 이렇게 나한테 자주 오지? 좀 의문을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삼성증권이나 업비트에 이런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그런 회원에 그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렇게 보내는 건지 아니면은 불특정 다수의 휴대폰으로 이렇게 보내는 건지 이렇게 좀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예, 그 다 오는 이유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제 말은 저는 무시하기에는 제 호기심이 너무 있어서 그런지 이런 내용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에는 제가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어떤 호기심과 그걸 좀 이해하고 싶은 어떤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뇌피셜입니다. 뭐 공식적인 내용도 아니고요. 제가 그냥 이 리딩방 현상에 대해서 지금 이런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제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만들어낸 뇌피셜이다.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고요. 제가 뭐 리딩방 영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쪽 조직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저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어요. 저요님, 예, 지금 들어오신 저요님 있죠? 증권사에서 유출된 게 아닌가 싶다. 예, 저 이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비트나 그 증권사에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그쪽에서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요, 제가. 근데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이라고 얘기했죠. 그냥 뭐 소설 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뭐 증권사에서 아니라고 얘기하면 제가 할 말 없고요. 영화 보이스라는 영화가 있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이제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업체에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그 과정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거기에 주인공이 잠입을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현실을 보는 건데, 거기서 보면은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의 전화번호가 고가에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법시험 합격자 아니면은 어디 뭐 예를 들면 뭐 삼성 뭐 신규 채용 직원 명단 뭐 이런 명단들이 주소하고 아예 전화번호하고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자세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사전에 보이스피싱을 하기 전에 그런 정보들을 이미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삼성에 이번에 합격하셨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쪽에서는 의심을 할 수밖에 그러니까 의심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개인정보가 거래된다는 거를 영화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있을 법한 어떤 그 이야기를 그렸는데요. 저는 이런 것이 주식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고 흔히 뭐 해커라든지 아니면은 내부자에 의한 소행이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개인정보가 돌아다니죠. 저는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많이 오는 이유가 어떤 제가 이제 가입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코인을 하기 전에는 이런 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코인을 가입하고 나서 그런 게 이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증권을 하고 나서 최근에 이제 유독 많이 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카톡이라는 어떤 새로운 그 통신 수단이라고 해야겠죠. 예, 그런 어떤 단체 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통신 수단이 일어나고 나서 개발되고 나서 더더욱 이런 게 좀 활성화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뇌피셜입니다. 그냥 이렇게 문자가 오는 이유는 해커라든지 어떤 우리의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어떤 그 조직에 있는 특정 인원이 우리의 정보를 뭐 한 명당 얼마씩 받고 판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리딩방을 홍보하는 사람들의 그 톤에 들어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전화의 멘트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식하고 코인 하시죠? 이렇게 물어봐요. 전화를 받으면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제가 주식하고 코인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다는 듯한 어떤 뉘앙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요? 그럼 관심은 없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하더라고요. 방법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추후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들은 여러분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이나 많이 받고 있고 뭐 이런 여러가지 광고 받고 있어서 여기에 좀 호기심.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실력 한번 보세요 라면서 오후 6시 13분에 온 문자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가 시간의 단일가 거래 시간이죠. 그러면 6시 13분이면 시간에서 상한가 찍은 그러니까 10% 오른 거죠. 그 종목이 이미 나와요. 근데 실력을 한번 보라고 하면서 이게 그날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찍었던 거거든요. 한국테크놀로지와 푸른기술. 그래서 내일 확인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아니 시간의 단일가 상한가 간 종목을 오후 6시 13분에 추천을 하냐. 당연히 내일 장 초반에 날라가겠죠. 이건 주식 초짜도 아는 거 아닌가요? 전문성이 의심되네요. 이렇게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근데 이 시간의 단일가가 거래된다는 개념조차 모르는 특정 개인이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은 이 종목을 추천이 들어왔으니까 내일 이 종목을 보는데 아침부터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사전에 미래를 예측한 건가?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죠. 당연히 답장 안 받죠. 굿 SS님, 제가 이걸 보내도 이 사람들이 읽지 않아요. 왜냐면 웹에서 발신한 거기 때문에 답장 안 보내요. 제가 일부러 이거를 보낸 다음에 추후에 지금 이 콘텐츠를 기획을 한 거죠. 그래서 답장을 제가 보낸 거고요. 안 받는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람을 현혹시킨다. 이미 내일 올라갈 게 불보듯이 뻔한 종목들을 추천을 해놓고 자기네들이 맞춘 것처럼 홍보를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끌어들이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문자로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화로 홍보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 아시죠? 여러분도 전화 많이 받아보셨을 건데
이 통화 녹음 이게 제가 다 통화 녹음을 한 것들이에요. 이것도 한 달 사이에 이 전화들인데 이게 다 실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찍혀서 오고 있죠. 지금 제가 이 통화 녹음을 몇 개를 샘플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다 이게 다 이쪽에 있는 통화 녹음들인데 보시면은 좌측에 있는 통화 녹음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전화를 해서 실제 통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채널 코인 TV에서 연락드렸고요. 어디요? 코인 TV. 네, 선생님. 예, 왜요? 네. 네, 선생님 코인 거래하고 계시죠? 아니요? 전혀 안 하세요? 코인에서 저한테 왜 전화해요? 코인 하시면, 예, 저희가 종목 드리는데 코인 안 하고 계세요?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코인이 도대체 무슨 어떻게 오를 줄 알고 종목을 추천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런 식으로 거절한 것도 있고 목소리 이쁘다고 좀 본론에서 벗어나시는 분도 있네요. 불꽃남자님. 목소리 이쁜 사람으로 해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현혹되겠죠. 어디서 그 목소리 안 이쁜 사람을 섭외하면은 이게 꼬드기는 게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코인을 하냐? 그래서 내가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럼 관심 없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는 당신네들이 이렇게 코인을 예측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끊었죠. 근데 보세요. 남자들도 많아요. 이게 이쪽에 전화 오는 사람들. 다음에 직원이 전화돼서 정보전 절차 안내드리라고 연락 한번 드렸을 건데요. 이랬더니 이유는 대선 이후에 유가증권 시장 거대 외국 자본과 특정 세력의 돈의 흐름이 정부 정책의 설립을 실천 조목으로 싸그리 다 넘어간다는 일단 소식을 좀 들어보셨나요? 예. 네, 이거 관련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절대 아실 수가 없는 국민의힘 고위간부급 고정부에 가면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추진하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다음 달에 급등 나올 부동산 정부 정책주가 분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무료로 정보발전 기관 등과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게끔 무료로 대선 정부 정책 대전주 챙겨드리려 연락드린 거고요. 이 종목으로 원금의 3배 이상 수익 보시려면 안심주라는 형태로 접근하셨는데 혹시 안심주 들어보셨을까요? 아니요. 일단 안심주는 그 단체 투자 기법으로 작업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사실 회원님은 혼자 주식하는 개인 투자이기 때문에 이 정보력이나 자금력에 좀 한계가 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주가라는 게 사실 누군가 이제 큰 돈을 넣어서 수급이 들어가 올라가는 건데 우리 수정 회원님께서 혼자 막 500억이나 1000억 가지고 투자하는 세력이 아니시라면 아무리 열심히 500주, 1000주 이렇게 매수해봐야 그 매수세로 인해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없어요. 혹시 저희 새로운 경제TV 유튜브 구독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희 유튜브 공시연합이요. 급비에 5개 유튜브 채널로 분할 운영하고 있는데요. 누적 구독자만 해도요 3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주식 언론 장악한 주식 경제 채널 1위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 단체 투자 기법은 말 그대로 집단이 물량을 사서 모으는 걸 단체 투자 기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뒤에서 전복을 하시는 고정 멤버분들이 3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 3만 명이 다 1000만 원씩만 소액으로 투자금을 같이 들어가도 분단 자금이 3천억 정도가 만들어지거든요. 하지만 이 3천억이 하루아침에 주식 주목하는 갑자기 다 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정도 방금 전에 지금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 목소리 발음이 샌다.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 맞냐? 마트에 고등어 할인 방송 하는 사람 목소리 같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읽는 느낌이다. 요 얘기 있잖아요. 저요님 오늘 방송에서 지금 댓글로 엄청난 활약을 해주고 계신데 시나리오 읽는 느낌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한 통을 받은 게 아니라 총 3-4통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한테 전화했다는 사실 자체를 까먹고 똑같은 내용을 하는 걸 제가 녹음을 여러 개 했거든요. 이 사람한테 지금 받은 게 여기 앞에도 있고요. 이 사람한테 지금 이게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도 이 사람한테 받은 건데 똑같은 내용을 대본 보고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게 전문가가 아니고 콜센터의 상담사들이라는 얘기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은 그냥 시나리오 누군가가 써준 거 그거 그대로 읽고 있는 거고 거기에 중간중간 답변을 하면 예 이런 식으로 하고 계속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뭔 얘기를 하든 이 사람들은 끝까지 얘기를 어떻게든 해가지고 어떤 그 리딩방으로 연결하거나 아니면은 현장에서 카드 결제를 유도해요. 계속 이 사람이. 그래서 여기서 전화하고 있는 이 소리를 잘 들어보면 주변에서 웅성웅성 거리는 가 엄청나게 들리거든요.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이 얘기가 뭐냐면 혼자 작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서도 많은 데스크에서 지금 동일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옆에 웅성웅성 거리냐고 하니까 저희 사무실에 있어서 웅성웅성 거린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작업을 하는 게 마치 이제 콜센터 상담원들이 앉아 있는 것처럼 텔레마케터들 어떤 그 배치처럼 이렇게 누군가 한 명이 뭐 통제를 하고 옆 밑에서 이제 그 대본을 그대로 마치 실적제로 한 명씩 끌어오면은 자기네들이 수당받는 개념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감사합니다. 그 앞전에 저희 쪽에 문자정보 조금 동의해 주셔가지고 연락드렸어요. 앞전에 저는 문자 정보 제공 동의한 적도 없는데 아까 전에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형제 권사입니다. 그 앞전에 저희 쪽에 문자정보 조금 동의해 주셔가지고 연락드렸어요. 앞전에 직원이 전화드려서 정보 전달자 연락드린다고 연락한 거거든요. 연락드린 이유는 여보세요? 대선이 끝났잖아요. 네네. 여보세요? 네. 이 야밤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네, 11시 40분입니다. 밤 11시 40분이죠. 밤이잖아요. 주식시장 열지도 않고요. 네네네. 연락드렸습니다. 네. 이 대선이 끝났잖아요. 이거 대선 이후에 유가증권 시장의 거대 외국 자금과 특정 트랙 돈의 흐름이 지금 밤 11시 40분에 지난번에 그 전화했던 똑같은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목소리 듣자마자 이 사람이 예전에 통화했던 사람이라는 거를 제가 알았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 목소리가 정말로 뭔가 진중함이 없고 좀 싼 티가 나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 목소리가 저 기억이 나길래 제가 이제 바로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그래서 이 밤 11시 40분에 이거를 하고 있냐 하니까 마찬가지로 대나처럼 그 11시 40분에도 옆에서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게 뭔 얘기냐면 밤새도록 어떻게 보면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 제가 몇 시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밤 11시 40분에도 그렇게 주변에서 통화하는 내용, 똑같은 내용을 읊고 있는 내용들이 들린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왜 밤 11시 40분에 전화했냐고 하니까 대선이 끝났잖아요. 예, 지금 김종현님, 예, 김종형님, 예. 지금 그 얘기가 지금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그대로 해요. 제가 얘기한 거를 대화하듯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게 아니라 대본을 계속 읽어요. 그냥 그날 대본이 있겠죠. 뭐 대선에 맞춘 대본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수정된 대본들. 예. 그래서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러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들어봤어요. 예. 잠자다 깨가지고 전화 받은 거거든요, 이게. 이 정부 정책의 수혜를 특정 종목으로 짝을 해서 넘어간다는 이상 소식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아니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개인 투자하던 분들은 절대로 아실 수가 없는 국민의힘 고위 간부 그 정보에 가면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추진하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다음 달에 급등날 부동산 정부 전수지가 분석이 되었거든요. 이 종목을 무료로 종목 발생 기간 동안 투자하실 때 도움이 지금 이 사람 얘기할 때 옆에 그 소음을 잘 들어보세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들릴 거예요, 아마. 되게끔 무료로 대선 정부 정책 대장주 챙겨드리려고 연락된 거고요. 이 종목으로 원금의 3배 이상의 이상 수익을 보시려면 안심주라는 형태로 좀 접근하셔야 되는데 혹시 안심주를 좀 들어보셨나요? 안심주가 뭐예요? 일단 안심주라는 단체 투자 기법으로 작업을 해왔는데요. 사실 회원님 혼자 주식하는 개인 투자하기 때문에 이 정보력이나 자금력 이런 게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아까 전에 이 사람 목소리 똑같죠?
예, 아까 거랑 똑같아요. 아까 전에 이제 김종영 님이 정확히 얘기하셨는데 아까 거랑 똑같은 크크크 하셨죠. 아까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있다는 얘기고 뭔가 이 사람은 고용돼서 예, 그게 감금되어 있는지 고용되어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고용되어서 일정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똑같은 대본을 읽으면서 어쨌든 호구 한 명만 걸려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이제 두 번째 전화 오고 나서 정말로 좀 이 사람들의 어떤 시스템을 좀 알고 싶어서 엄청나게 긴 통화를 했거든요. 이게 거의 진짜 열정도 저도 대단한 게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의 1시간 반짜리 통화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통화가 거의 1시간 반이에요. 네, 연락된 이유는 대선 이후에 유가증권 시장에 거대 외국 자본과 예, 특성 세 번째 세력이 보이는 통화인데. 흐름이요. 세 번째 통화인데 또 똑같은 내용이죠. 정부 정책의 수혜를 특정 종목으로 싸그리 다 넘어간다는 이상 소식을 한번 아니요, 070 전화 아니었고요. 여기 보세요. 010이죠. 개인의 휴대폰이에요. 근데 이거 추후에 이 휴대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획득하는지 제가 좀 알아본 결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휴대폰 상당히 대포폰일 확률이 높고요. 추후에 추적받지 않으려고 실제 번호가 자기들의 개인 명의로 번호가 아니고 어떤 대포폰을 이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아, 예, 말씀해 보세요. 예, 예. 네네. 귀가 관련하여 솔깃하네요. 예. 아까 처음과 두 번째와 다르게 저는 이제 제가 야밤에 깨가지고 이 사람한테 불쾌함을 느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심하고 이 사람에게 동조하는 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걸려드는 것처럼 연기를 한 거죠. 그래서 솔깃하다. 아, 나 정말 그거 관심 많다. 그렇게 계속 어필하면서 이 사람이 신나게 얘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절대 아실 수가 없는 국민의힘 고위 간부급 고급 정보에 의하면요.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추진하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다음 달에 급등 나올 부동산 정부 정책주가 분석이 되었거든요. 예. 이 종목을 무료로 종목 받으시는 기간 동안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게끔 무료로 대선 정부 정책 대장주 좀 챙겨드리려고 연락드린 거고요. 이 종목으로 원금의 3배 이상 예상적을 보시려면 이 안심주라는 형태로 접근을 하실 텐데 혹시 안심주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나요? 어떤 거요? 안심주요. 안심주요? 네네. 아니, 못 들어봤는데요. 네네. 일단 안심주는요 단체 투자 기법으로 작업이 들어갑니다. 예, 예. 사실 회원님 혼자 주식하는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정보력과 자금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대화가 너무 기니까 이게 지금 거의 1시간 반짜리에서 제가 알기로는 1시간 40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 투자자 뭐 몇천 명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자금을 가지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주가를 끌어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6배, 7배를 끌어올리고 그러면 최초에 구매한 사람들은 큰 수익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참여를 하려면 카드 정보를 달라고 해요. 카드 정보를. 예. 카드를 제가 뭐 현재 갖고 있는데 그 카드 번호하고 뭐 CVC 번호 이런 거 있죠. 카드의 고유 번호 그 뒤에 결제할 때 필요한 거요. 그런 거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왜 달라고 하냐 하니까 그럼 참여 안 하실 건가요? 지금 7배 그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나는 카드 정보는 내 개인 어떤 그거기 때문에 나는 일단 여러분의 실력을 보고 추후에 카드 정보를 주겠다 하니까 그러면은 안 되고요. 카드 정보를 주셔야만 저희가 뭐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을 현혹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여기 이제 음성 파형이 되게 이렇게 커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솔직히 거의 그 사람이랑 거의 말싸움 하듯이 서로 논리 싸움 하듯이 그 영역이에요. 이쪽 부분은. 그러니까 앞에는 이 사람이 쭉 대본을 읽은 거고 제가 중간중간 그냥 물어본 거고요. 여기서는 왜 내가 카드 정보를 줘야 되냐 그 논리 싸움을 하는 구간인데 들어보면은 정말 가관이야 가관. 네, 연락된 이유는 대선 이후에 유가증권 시장에 거대 외국 있습니까? 예. 네, 그렇다고 저희가 아직 보여드린 게 없는 상황에서 막 돈부터라고 말씀드리면 근데 입장에서 좀 부담을 느끼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신뢰감이 안 가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번에 이 윤석열 관련 대장주로 깔끔하게 상수익 5천만 원을 딱 4월 말까지
근데 증권계좌에 먼저 찍어다 드린다면 전세 5천만 원의 일부를 떼서 다음 달에 수고비로 조금 챙겨주신 거 이런 건 안 할 것이죠? 아 그건 안 아깝죠 당연히. 네, 그렇게 도와드리려는 겁니다. 예. 그럼 보통 카드라면 다음 달 말부터 결제는 원래는 9개월권으로 진행 때문에요. 700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요. 9개월 지나면 딱 계좌에서 지금 돈 이체를 분들은 실제로 결제가 싸우는 부분 듣고 싶으시죠? 싸우는 부분. 근데 여러분이 제 이미지에 대해서 깰 정도로 좀 심하게 싸워요, 여기서. 아까 전에 불꽃남자님이 말싸움한 부분이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여기서 솔직히 이 사람한테 너 얼마 받고 그 일하길래 이렇게 끈질기니?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서로 이제 감정 싸움이 되다 보니까 거의 이제 존댓말이 생략된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감정 싸움까지 치닫게 됐냐면 저는 이제 다 들었기 때문에 끊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필요 없으니까 좀 끊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는 뭔가 뒤에서 총을 겨누고 있나? 절대로 안 끊더라고요 그 전화를. 그래서 도대체 왜 사람 심리 저는 궁금한 거예요. 제가 이제 정신분석학에 관심이 많잖아요. 도대체 어떤 동기부여 요인이 있길래 상대방이 완전히 이제 이거를 당신을 사기 집단으로 매도를 한 다음에 나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속지 않을 거다. 끊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이 사람은 끝까지 끊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태가 되게 신기했어요. 어떠한 동기, 도대체 어떠한 열정을 가지면 저렇게 전화를 안 끊을까? 그래서 이쪽 부분으로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연락된 이유는 대선 이후에 유가증권 시장에 얼굴 확인이 어렵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서로 얼굴도 모르고 처음 전화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려주시는 그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전혀 검증이 불가능한데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는 저에 대한 카드 정보잖아요. 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지금 공정한 거래가 아니죠. 제 입장에선. 서로 공평하게 취소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제가 취소 처리가 가능한지 그쪽에서 제 개인정보 이용해서 다르게 하시는지 요새 보이스피싱도 많은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검색해보세요, 네이버에. 그럼 제가 어떤- 검색해야 돼요. 안 하고 말죠 그냥. 네, 검색해보세요. 저희가 어떤 업체인지. 경찰에 한번 신고해가지고 여기가 진짜 보이스피싱 같은데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보세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더라도 주가 조작은 네네. 맞는 것 같네요. 어떻게 이게 주가 조작인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네, 주가 조작이라고 말씀하신 것부터가 제가 말씀드린 수익 나는 구조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냐고 여쭤봤잖아요. 옆에서 그렇게 자꾸 지금 서로 그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신 거예요, 님? 도대체 그 전화해가지고 도대체 그쪽에서 얻는 게 뭐예요? 뭐 카드 수수료인가요? 뭐라고 끄자는 거예요? 아, 그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회원님께서 진짜로 이렇게 참여하셔가지고 다음 달에 진짜로 수익 보시고 난 다음에 연장하시면은 그때서 이제 수수료를 버는 구조입니다. 아 수수료 저기 수수료 보는 구조예요? 네, 그때서 이제 수수료를 버는 구조라고요. 그러면은 그거를 한 번 정도는 그냥 무료 정보를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수료를 좀 받는 거고요. 여보세요? 무료 정보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서로 보증을 하는 게 아니라 실력을 입증해 주시면 되잖아요. 먼저 종목을 알려주셔서. 실력 먼저 확인해 보시라고 올라가는 평가금이 마음에 안 드시면 중간에 취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중간 취소하시면은 초부터 안 내시는 거고요. 제 말의 핵심을 이해를 못 하시나 본데 개인 정보는 넘어갔잖아요. 이해했고요. 어쨌든. 네, 저희가 왜냐면 종목 알려드릴 테니 돈을 입금하라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아니 그게 돈이 입금될지 빠져나갈지 제 입장에서 불안하다는 거죠. 의무가 있으니까 대기업이 여보세요? 카드사를 통해서 서로 취소 아니 가능하게끔 그 하루에 수십 안전거리 통화도 해드리는 수백 거예요. 통화를 하시나 본데 그렇게 대화 안 들으실 거면 그냥 전화 끊을게요.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저희도 열심히 일해서 수익 내드리고 수급이 받을 카드는 당연히 등록을 해드려야죠. 아니 네, 제 말은 말은 알려드리면서 아니 종목에 대해서 보여드리니까. 하나도 검증도 안 되고 안면에 카드 번호 확인 부탁드린다 말씀드렸던 거였잖아요. 아니 검증이 안 솔직히 되는데 어떻게 카드 번호를 보내드리냐고요. 그래서 검증 먼저 해보시라고 올라가는 평가금 마음에 안 드시면은 중간에 취소 가능하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취소가 가능한지 그쪽에서 제 카드 번호 가지고 다르게 취소가 활용할지 된다고요. 그건 잘 모르죠 제가. 네. 알아보고 무조건 전화 됩니다. 드린다고요. 그러니까요. 네네, 저희는 무조건 되고요. 취소되는지 알아보고 전화 된다고 드린다고요. 말씀드리고요. 여보세요? 네, 됩니다, 돼.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제가 전화 드린다고요. 네네, 어디를 알아보시고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카드사에 전화해봐야죠.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만약 결제가 되면 네. 중간에 취소가 가능하냐고요. 아니, 됩니다.
된다고 최민아 하지 쌤, 마시라고요. 아니 되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보세요? 지금 상담원 대단하죠. 지금 그래서 재밌는 수학님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통화 1분당 뭔가 수수료를 받는 시스템인가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그런 질문도 해요. 아니 이 전화를 왜 끝까지 안 끊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이미 관계가 끝난 것 같다. 더 이상 어떠한 신뢰관계도 없는데 여기서 카드 번호를 계속 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나는 궁금하다. 도대체 어떤 심리 상태에 있으면 그런 이 태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냐. 뒤에서 누가 총을 겨누고 있냐. 그러면 나한테 얘기를 해라. 그럼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해주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열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취재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하고 있는 거죠. 뭔 얘기냐면 저는 그냥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약간의 호기심이 있는데 제가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저한테 여러 차례 그렇게 전화가 오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떠한 뭐라고 해야 돼요?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될까요? 도대체 뭘로 이렇게 돈을 벌어먹는 걸까? 그래서 그냥 이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알아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대화를 계속 한 거죠. 이거는 프로이트의 자유현상법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그 프로이트가 사람의 대화를 계속 듣다 보면 그 사람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담원이 얘기하는 걸 토대로 이 사람의 어떤 마음을 유추를 해보려고 계속 대화를 한 거죠. 저도 이런 시간이 올 거를 예측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지금 제가 그때 녹음하고 있을 그 당시에 이런 라이브 방송을 언젠가는 내가 내 채널에서 하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이때 이거를 자료로 쓰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최대한 대화를 끌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전화를 바로 끊지 않았는지 통상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전화 30초도 안 받아요. 그냥 쓸데없는 전화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거든요. 그냥 대다수 전화가 그렇게 종료가 됐는데 유독 이 한 통화만큼은 끝까지 갔죠. 다시 듣겠습니다. 그래서 좀 점프해가지고 여러분 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저 그 얘기 했어요. 불꽃남자님, 예, 저 착한 게 아니고요. 카드 번호를 일부러 틀리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 카드 번호를 틀린 번호로 알려주면 얘가 어떤 반응이 나올까? 근데 그쪽에서 카드 번호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제가 카드 번호를 틀리게 얘기했더니 틀린 번호로 알려주셨는데요? 이런 카드 없다고 나오는데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꽃남자님 얘기처럼 제가 착해서 뭐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카드 번호를 허위로 불러줬어요. 결국에는. 왜냐면 얘를 놀리고 싶었던 거죠. 저는. 예. 그래서 얘의 어떤 검증 시스템이 있는지를 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럼 틀리게 알려주면 과연 카드 번호를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장비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시스템은 갖고 있는 걸까? 예, 그렇죠. 그래서 조금 건너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말씀드리는데 지금이 아니라 또 얼마나 버신다고 그렇게 설득하세요, 사람을? 현님 여보세요? 혼자 어떻게 수익을 주실 수 있나요? 혼자 볼 수 있어요. 정직하게 네. 간단 멤버십 등록만 진행해드리고 여보세요? 도와드리고 종목 오픈 도움 드릴 거예요. 아니 그거 얼마 받나요? 그거 하루 종일 얘기해서. 그 하루 종일 얘기해서 그 계좌번호 몇 개 얻으면 얼마나 벌어요 그거? 예? 가장 고민되시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아니 남의 카드 계좌번호를 그런 식으로 수집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네네. 그 다음에 유효기간도 알려달라는 것도 이상하고 네네. 네? 그런 걸 여러분이 왜 알아야 되죠 그쪽이? 다음 달에 수익 보시고 난 다음에 납부하실 등록 방법은 지금 등록을 하셔야죠. 그때서야 제가 등록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 수익을 몇 번을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좋은 정보를 알려주신 그걸 제가 알아서 찾아서 하겠죠. 많기 때문에 여보세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본인들이 그렇게 실력 있고 그렇게 5배 수익을 알려주면 저는 또 벌고 싶으니까 알아서 연락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감내해야죠 사람들이 그쪽에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왜 그렇게 보험적으로 틀려도 돈 벌고 그렇게 등록해낸 거고요. 맞아도 돈 벌려고 하세요? 서로 안전하게 보장법 여보세요? 끼고 가자는 거예요. 아니 그쪽에서는 틀렸을 경우에 대해서도 돈 벌려고 하고 왜 맞았을 경우에도 돈 벌려고 하세요? 혼자서 투자 잘 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투자 잘하고 어차피 물린 있어요. 정보도 있으신 텐데. 네, 저도 구독자 물린 5만 명 정보 갖고 있는 있으시잖아요. 유튜버입니다. 주식 네네. 유튜브예요 물린 정보 저도. 있으시잖아요. 어떤 저도- 거 하세요, 재현님? 저도 주식 채널 알려드리면 놀래 자빠질 주식 유튜버예요. 어떠세요? 어디세요, 진짜로? 알려드리기 쉽지 않죠. 제가 방송으로 이거 정말 까발릴 궁금해서요, 거거든요. 정말 궁금해서. 지금 이 내용 녹음돼가지고 방송 탈 거니까 그때 알아보세요. 네네, 알겠는데요. 예.
어떤 아니 요 명함하고 요 내용까지 녹음 파일까지 그대로 네네. 제 유튜브 채널에다 올릴 거니까 그때 기사가 이것도 제 되면은 정보인데요, 형님. 뭘 개인 정보예요? 그렇게 언론에 띄우실 거예요? 그럼요. 네, 개인 정보를요? 아니 무슨 개인 정보? 아니 무슨 개인 정보요? 저희 회사 내부에서 제가 등록돼 있는 뭔 정보지 종목을 않습니까? 알려줬어요? 지금 종목 알려줬어요? 저한테? 아니 종목이 아니라 정보라고요. 어떤 제대로 정보요? 무슨 알아들으시고요. 정보요? 귀를 좀 제대로 열어보시고요. 무슨 정보를 제 줬죠, 정보라고 저한테? 말씀드렸고요. 제 개인 정보요. 어떤 개인 정보요? 네, 저희 회사에 속해 있는 이 정보인데 무슨 정보요? 네, 경제 정보부 아, 그거 다 지우고 그냥 통화 내용만 올릴 거예요. 그거를 다 속지 말라고. 오픈한다고 언론에 띄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속지 마세요. 그 언론 네, 이것도 보시고 마찬가지로 제 유튜브 제 보시고 정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시죠. 유튜브에 노출시킨다고 하셨잖아요. 아이고 그럼요. 정말 자신 있으시면은 회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되죠. 어디 거 우정하시는데요?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제가 왜 아니라. 알려드려요? 아니 저한테 그럼 카드 번호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아니, 영향력이 알려드릴게요. 있다고 하시길래 저희만큼 다 오픈할 수 있을 정도 영향력이 아니 있나 저 싶어서 오픈할 수 여쭤본 있죠. 거예요. 나중에 방송으로 확인하세요 그러면. 아, 그 방송 어떻게 확인하는데요? 아니 제 이름이 방송이 뭐예요? 정말 유명해지면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확인 거예요, 되겠죠. 형님. 예, 이게 궁금해서 조회수가 여쭤보는 올라오면 거예요. 확인 되겠죠. 그리고 본인 제가 목소리가 유튜브를 방송으로 잘안 봐서 타겠죠. 말씀드린 거고요. 어제 되도 않는 그런 유튜브 그런 걸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저희는. 아유 저희는 되도 않는 또 유튜브로 이유를 광고하시면서 주장을 뭘 되도 않는 일 얘기하세요. 언제든지 가능하시지만 본인께서는 이번 되도 않는 단식으로 유튜브로 그냥 광고해가지고 실컷이면은 개미들 취소 안 현혹한다고 하실 얘기했잖아요. 거지 않습니까? 저희 한 달치에 비해 뭐 78만 원 벌다고 진행한 회사는 아니고요. 그리고 만족스러운 수익 부담드리면 취소 안 하실 거고. 야, 매달 저 얼마나 연장이 보세요. 그거 있어서 하나 계좌번호 이용하실 얻으면 거잖아요. 궁금하네 진짜. 저희 회사에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진짜 궁극적 목표는 마케터님, 수익 부담드리고요. 마케터님. 만족시켜드려서 네, 매달 뭐 마케터님. 진짜 한 달에 보는 게 아닙니다. 뭐 누구 지금 감시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속사포처럼 써야 되죠? 써야 되는 거는 회원님도 지금 이렇게 들으시면서 마찬가지로 되게 이렇게 듣고 계신 건 아 아니잖아요. 오늘 그 우리가 정상적인 거래가 안 될 건 알고 있죠. 여보세요? 다음 달에 회원님께서 올라가는 평가 마음에 안 드시면 중대 취소 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든 어쨌든 그쪽에서 이제 설득도 안 되고 저도 설득 안 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매달 진짜 1년이든 아니면 뭐 5년이든 10년이든 진짜 평생 파트너를 함께 하자는 게 저희 회사의 물리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평생 이건 파트너요? 자리매김 마시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개미들이 얼마나 많이 속아가지고 당한 줄 알죠. 투사하실지 유지하실지 그때 편히 결정하시고요. 어차피 백문이 불여기는 하지 않았습니까? 다음번 또 해보시면 안다는 거고요. 여보세요? 어디 당장 지출이 없고 손해볼 게 없으시니까 아니, 경험 입안 먼저 아파요? 해보시고요. 다음 여보세요? 달에 결정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로봇인가요? 말씀하세요. 다 듣고 있어요. 로봇이에요? 아니 그거 얼마나 받냐고요? 그거 한 명 계좌번호 얻으면 대체 어떻게 돈을 받아요? 월급쟁이에요 그럼 뭐예요? 돈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제 아니, 한 달 뒤에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말은 그거 지금 이렇게 열정적으로 전화하시는 게 월급 얼마나 받고 이 일하냐고요. 월급이고 뭐고요. 다음 달에 진짜로 수익 확인해 보시고 연장 여러분 재밌으신가요? 지금 이 내용이 통화 이제 중반부예요. 중반부. 지금 여기서 이제 서로 신사적으로 대화를 하다가 여기서 파형이 지금 크죠? 그래서 언성이 서로 좀 높아지고 있죠? 지금 이 부분에서 대화가 지금 여기 파형이 아예 없잖아요. 제가 대화하다가 아예 대화를 끊어버린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2분간 계속 혼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지금 이 부분이 파형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가 지금 대화가 서로 없는 부분인데 저는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기 혼자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분 동안. 그리고 뒤늦게 가서는 지금보다 좀 험악합니다. 내용이 상당히 험악하고 여러분이 야 무한 배터리가 저 정도까지 열이 받을 정도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상당히 열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추후에 잘 생각해서 이 통째로 지금 이 통화 내용 통째로 제 유튜브에 올리든가 아니면은 그냥 적당히 그냥 현 시점에서 그냥 마무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상당히 마지막에 대화에서는 왜냐면 좀 로보트 뭔가 세뇌당한 사람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사람과 이런 대화를 끝까지 주고받는 이 상황이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세뇌가 당해야 이 정도의 어떤 열정을 갖고 일을 하지? 이런 상황이 좀 답답했고요. 그래서 상담원이 좀 불쌍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고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종교인보다 더 심했어요, 솔직히. 종교인은 듣기 싫다고 하면 그냥 가거든요. 이거는 종교인 수준이 아니에요. 뭔가 금전적인 보상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사람이 이 정도 열정을 얻으려면 한 명을 물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이 이 사람한테 엄청나게 있어야만 끝까지 통화를 하는 거겠죠. 아니면 1분당 통화 시간을 총 이렇게 계산해서 저랑 통화를 하든 다른 사람이랑 통화를 하든 하나도 손해보지 않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달성했을 때의 수수료도 있는 것 같고, 통화 시간, 총 통화 시간, 어쨌든 통화를 걸어야 되잖아요, 얘들은. 그래서 거기서도 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무시를 당하면서도 결국에는 시간이 올라가니까 끝까지 통화를 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M님, 마지막 통화도 들려달라고 하시는데 진짜 거의 반말로 싸우는 수준까지 갔거든요. 예, 그래서 굳이 예, 제 이미지를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은 들려드리지 않겠습니다. 듣고 싶으신가요? 제가 막 여기서 반말로 싸우는 거 듣고 싶으신가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예, 저도 사람입니다. 예, 예, 사람이고요. 불꽃남자님, 저는 의외로 끈기가 있어요. 마지막에는 그 사람이 끊었죠. 예, 그 사람이 끊었어요. 아, 듣고 싶으신 아, 예, 예, 예. 아, 듣고 싶다. 그만 듣자는 의견, 예, 들려주세요. 예, 싸우실 수도 있죠. 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들어보고 싶은데, 추후에 그러면 풀 버전 올리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냥, 어쨌든, 예, 이런 일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일이 하나 또 있는데, 황당하게 이번엔 제가 좀 두들겨 맞고 전화를 좀 끄는 건데, 할 말 없었어요. 좀 웃기더라고요. 예. 네 번째 이제 통화인데, 이게 어제 통화예요, 어제 통화. 예, 금요일 날 어제 통화입니다. 예, 제 이미지 챙겨야죠. 예, 예. 아, 비체인 투더문님, 아, 듣고 싶소이다. 제발요, 흑흑, 제발요, 들려주세요. 아, 예. 그 참교육 사실 했거든요, 제가. 근데 제 이미지가 여러분들한테, 야, 무한 배터리도 화내면 저 정도까지 화나는구나, 여러분들의 그 상상력을 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 5만 명을 향해 가는 유튜버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뭐야, 텔레마케터와도 저 전화를 했지만, 제가 5만 유튜버로서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저급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죠. 1대1 상황에서 서로 이렇게 치닫는 상황에서랑 이렇게 다수를 대상으로 방송할 때 그거는 좀 다르죠. 아, 아니에요. 오늘 내일님. 예. 250명이 아니라 이거 그냥 편집해가지고 그대로 올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저는, 예, 화낼 수 있다고, 예,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일단 여러분, 예, 똑같은 이 앞에 통화, 이 앞에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가 이제 똑같은 사람이 전화를 해서 제가 이제 길게 녹음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목소리 예쁜 여성분 그 녹음은 이제 불꽃남자님이 얘기했는데, 그거는 제가 그냥, 아,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그래서 그냥 끊었잖아요, 짧게. 이번에는 어제 있었던 일인데, 신규 상장 코인인가 봐요. 예. 그게 광고가 저한테 이제 들어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코인이 뭐, 여러분들 제가 배경 설명을 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주식에서 5억을 잃고 코인 시장으로 넘어가서 뭐 1년 넘게 이러저러 방법을 시도하다가 결국엔 유벤투스 코인하고 루나 코인으로 두 번째 실패를 맛봤죠. 그래서 가뜩이나 루나 코인 최근에 99.99% 떨어지는 그 루나 코인 때문에 코인은 전부 사기라는 이미지를 제가 갖고 있잖아요. 예. 코인은 솔직히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 지금 현재 이미지에서는 코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그 시각이 없죠.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제가 뭐 1억 넘게 모았는데 코인에서 결국에 1억 날렸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그 대미를 장식한 게 루나 코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루나 코인 당한 지 지금 일주일도 안 된 이 상황에서 전 당했다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맞지만 결국에는 그 정도까지 하락하는 거는 당한 거죠. 예. 그래서 코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미지가 안 좋은데 갑자기 코인 전화가 어제 왔어요. 근데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이거는 황당해요. 진짜 얘기 들어보면. 예. 근데 제가 솔직히 코인 얘기 듣자마자 먼저 이 사람을 도발한 것도 있어요. 예. 예, 도발하는 내용을 풀로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재밌게 들어보세요. 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그 일전에 전화 한 번 드렸던 코인코리아.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전에 전화 한 번을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그 일전에 전화 한 번 드렸던 코인코리아 팀장이에요. 어디라고요? 코인코리아예요. 코인 코리아요? 네네네네. 예. 이번에 그 정권 교체 후에 새 정부가 주시하고 있는 코인 정보가 있어가지고 연락 한번 드렸고요. 새 정부가 주시하고 있어요, 코인을? 네네네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밀어주는 그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을 네. 사업을 주관하는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코인이에요. 그 어딘데요, 그게? 회사는 이라는 회사고요. 창조 코인 이름은 코인이에요. 코인이요? 예, 코인. 근데 왜 코인 이름만 들어도 왜 사기 냄새가 나요? 그럼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왜 자꾸 전화를 하죠? 저 한 번 전화 드렸는데. 지금 아까 전에 다시 전화를 드린다고 얘기해놓고 제가 왜 자꾸 전화하냐고 하니까 저 지금 처음 전화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말이 안 되고 있죠, 여기서부터. 예, 한번 또 들어보세요. 한 번에도 전화했다며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시고. 저한테 전화했다고 하니까 하는 줄 알죠.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인 줄 알고요. 그 옆에도 사기꾼들 많은 것 같은데 막 전화 통화 많이 아유. 하는 거 보니까. 만 하겠어요. 지금 재밌죠? 바로 욕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너 X만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번 사람은 좀 대화가 되죠. 예, 이번 사람은 대화가 돼요. 예, 대본을 읽지 않고 그냥 대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다음부터 제가 욕을 이 사람한테 바가지로 먹습니다. 예, 반말을 시작하더니 갑자기 엄청난 욕을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응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이거 제가 당하는 거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죠. 아까 그 사람보다 직업정신이 투철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까 그 사람을 1시간 반 동안 온갖 뭔가를 이렇게 하면서도 전화를 끊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가 욕하고 뭐하고 하더니 끊어버리더라고요. 예, 완전 하세요. 예, 그렇죠. 예, 자기네가 사기꾼 얘기를 듣든 뭔 얘기를 하든 그거를 설득해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결국엔 끌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로 화를 내면서 저한테 욕을 합니다. 보세요. 예, 궁금하신가요? 듣지 말까요? 궁금하다는 분 있고 그 다음에 안 궁금하다는 분 있는데 제가 한번 들어보고 예. 쓰레기 소리 듣지 않고 싶다. 예. 슈퍼 데디님, 예, 감사합니다. 급발진 왜 이렇게 웃기죠? 이래서 개콘이 많아 봅니다. 기획 웃긴 영상 준비해줘서 감사합니다. 히읗. 아니 욕은 뭐 엄청난 욕은 아니고요. 근데 예, 예, 하리님,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콘텐츠 준비를 잘했나 보군요. 여러분이 개콘보다 재밌다고 해주셔서 저도 방송에 힘이 납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욕을 먹고 제가 대응할 시간조차 없이 바로 끊어버린 사건이라서 뭐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당한 건데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아니 맞대응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이거를 녹음한 이유가 콘텐츠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끝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요. 저는 이게 대응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얘들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콘텐츠로 만들고 싶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거에 대해서 다방면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냥 이 사람들의 대화를 맞춰주는 거죠. 그냥 저는 감정 상태가 상당히 평온한 상태였고 때로는 일부러 순진한 척하면서 속기도 하고 일부러 때로는 막 제가 질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 거는 마지막에 방송을 일방적으로 욕을 하고 좀 끊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너가 난 낫지. 그치? 남들 사기 쳐먹으니까. 너가 이보단 100배 낫지. 그렇지. 맨날 그래도 받았어 사기 그냥 쳐먹어야지. 기어가지고. 마지막에 이라고 네. 욕하죠. 네 안녕하세요. 예. 예전에 전화 한번 뭐냐면 그래서 너가 나 낫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맨날 바닥이나 기어다닌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실제 너무 적나라 얘가 그래서 미래를 제 마음을 읽는 앤가? 제 현실을 다 알고 있네. 제가 지금 바닥을 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실제를 사실대로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치? 남들 사기 쳐먹으니까. 너가 이보단 100배 낫지. 그렇지. 맨날 그래도 받았어 사기 그냥 쳐먹어야지. 기어가지고 새끼들. 예, 너무나 적나라한 얘기였죠. 예,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구독자인가고요. 예, 뼈 맞았죠 제가. 예, 제가 뼈를 제대로 맞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삐 처리를 하던 뭐 편집을 하던 아니면 이 녹음 파일 자체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든 그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욕한 거에 대해서 저는 콘텐츠로 승화시키겠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회사가 다 나왔어요. 뭐 지금 제가 관련자들을 찾아보니까 이 코인이더라고요. 코인이라고. 예? 그래서 뭐 엄청나게 광고하고 있는데 저는 코인 자체가 사기냐 아니냐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뭐 코인 전체가 사기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코인이 뭐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 코인이 뭐 사기냐 아니냐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근데 좀 이상한 건 네이버에서 이걸 검색해봐도 이 두 개의 블로그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어디에도 그 아까 전에 그 전화 왔던 그 코인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뉴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블로그 두 개에 지금 현재 광고된 상태의 코인이다. 그리고 상담원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욕을 한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뭐 더 이상 뭐 이 코인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팩트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똥싸겠어님, 예,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뭐 욕 들어먹고 제 현실이랑 뭐 다르지 않은 얘기라서 뭐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뭐 한두 번 듣는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차피 그냥 뭐 콘텐츠를 위해서 녹음한 거니까 아무런 정신적인 타격이 없었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단톡방에 잠입을 한 거를 한번 제가 이게 캡처를 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제가 제 카톡인데요. 예, 이게 지금 단톡방에 잠입해가지고 거기서 소리도 안 내고 활동을 했던 내역입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여기 보세요. 전화든 제가 통화 녹음으로 들려드렸죠. 전화로 얘들이 저희한테 접촉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문자 보내드렸죠. 여기 문자, 낚시 문자 이런 문자로 사람을 끌어들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일부러 미친 척하고 잠입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잠입을 유도했던 사람이 이 여자예요, 이 여자.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인데 뒷모습만 나와 있죠. 불꽃 남자님 한마디 하셔야 되겠네요.
예, 뭐 여성 얘기만 나오면 목소리 이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카톡 프로필을 이걸 쓰고 있더라고요. 이거예요. 이 프로필이죠. 예. 저를 이제 단톡방으로 이끈 이 팀장이라는 사람이죠. 예. 제가 얼굴 못 봤죠. 제가 이 사람 얼굴 못 봤잖아요. 뒷모습밖에 없잖아요. 뒷모습. 그리고 이게 이 팀장의 본인 사진인지 다른 사람의 사진인지 그거는 검증할 길도 없고요. 어쨌든 제가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의 그 어떤 카톡을 받고 예, 거기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클릭해 보니까 이 모습이더라. 그래서 이게 자기인 것처럼 올려놨나? 뭐 아니면 뭐 그 생각을 하고 내용을 보니까 뭐 투자 방송이고요. 뭐 이여정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예. 뭐 여러 가지 뭐 터치를 하면은 뭐 어떻게 된다. 연결해서 들어오면 된다. 뭐 그렇게 되어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예. 누군가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반갑다고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새로 들어오면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반갑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여정 이 사람하고 이은영 이 사람하고 한번 유심히 보세요. 계속 넘겨 보겠습니다. 예, 이은영 이 사람이죠. 예. 입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 그러고 있죠. 계속. 예, 이여정 이 사람도 그러죠. 예. 계속 인사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예, 이은영 이 사람 또 그러죠. 예. 그래서 새로운 사람 들어올 때마다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강제로 막 강퇴를 시키기도 합니다. 저도 강퇴당했어요. 의견 한번 썼다가.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카톡방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이거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이니까 예, 이 사람들이 불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뭐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하겠는데 일단 누군가를 뭐 이렇게 꿰어서 단톡방으로 이렇게 입장시키면 그 안에서 이미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환영한다는 안녕하세요 이런 식의 어떤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근감을 조성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추천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식이죠. 예. 화일약품을 3,350원 아래로 5%의 비중으로 매수를 해라. 그래서 매수한 사람들은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숫자로. 예. 그래서 매수했다. 뭐 이런 식의 표시를 하더라고요. 예. 체크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대기를 하고 있다가 예. 그다음에 숫자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1번이라고요. 예. 뭐 매수를 했다 아니면 매수하지 않고 관망했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방장이죠. 리딩방의 방장이 특정 종목에 대해서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분석을 통해서 추천 종목을 얼마에 매수를 하라고 가격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사람들이 체크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매수를 하라는 그 얘기가 떨어지면 바로 저렇게 매수를 했으면 1번이라고 아니면 나는 그냥 관망한다고 하면 2번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수해가지고 주가가 일정 부분 움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리딩방의 존재 목적이 사실 어떤 주식을 가장 먼저 산 사람이 있겠죠. 예, 리딩방의 관계자 중에 아마 리딩방의 핵심 관계자겠죠. 추천할 주식을 어떻게 보면 미리 매집을 한 거죠. 가장 먼저. 그 다음에 그거를 유료 회원들한테 먼저 뿌리겠죠. 그래서 유료 회원들은 돈을 줬으니까 일단은 그 사람들한테 뿌리고 그럼 그 사람들도 이미 매수에 최초 이제 자기의 어떤 설계자보다는 높은 가격이겠지만 어쨌든 매수를 하겠죠. 그럼 그 상황에서 이제 어차피 1%나 2%만 먹어도 이 사람들한테는 이득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수의 리딩방에 이 자기네들이 매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추천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매수세가 일시적으로 몰려서 이 사람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주가가 약간의 움직임이 있겠죠. 왜냐면 1분 차트 정도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저 예전에 제가 한 3억에서 4억 정도 있을 때 제가 우선주 움직일 수 있었던 거 다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수십 명의 어떤 자금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매수를 하게 되면 호가가 분명히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털고 나오면 그 정도의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그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추천하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이 이런 종목.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사조 시푸드처럼 특정 이슈를 타고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그 전쟁 관련해 가지고 뭐 식량 그 안보 문제가 좀 대두가 됐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특정 이슈를 타가지고 막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을 주로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네들이 조금만 호가를 움직여도 그 움직이는 효과 때문에 다시 어떤 사람들이 달라붙고 그게 이제 선순환돼 가지고 쭉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급등 구간에서 매수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점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추천해요. 근데 운 좋게 상한가가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봤었는데 어떤 종목은 제가 검증을 하려고 하나하나 추천 들어올 때마다 제가 다 한번 차트를 봤는데 금강철강인가? 예, 금강철강인가 그 종목은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실제로. 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한 달 전 일이에요. 예, 이거죠, 이거. 예, 4월 20일 수요일이에요, 이거. 이날이에요, 이날. 이거 상한가 같잖아요. 29.63%. 거의 상한가죠. 예. 상이라고 찍히진 않았는데 거의 이 정도 갔죠.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추천을 했었어요. 여기서 이 정도에서 여기 정도에서. 예. 근데 매수세가 몰려서 결국엔 상한가 갔는데, 자, 과연 이 사람들이 상한가를 예측하고 자기네들이 상한가 만들 자금이 있어서 그렇게 맞췄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 얘기냐면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5 내지 6% 정도 이익 났을 때 그냥 다 던지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방장이 금강철강 관련돼서 뭐 5 내지 6% 정도의 이익만 챙기고 그 팔고 나오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급등락하는 주식들을 추천하기 때문에 그게 상한가 갈지 안 갈지는 솔직히 우리도 모르죠. 왜냐면 우리도 운 좋게 상한가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냐면 급등하는 주식 쫓아가다 보면은 뭐 2번 실패하고 1번 정도는 성공할 수도 있고 뭐 한 3번 실패하고 1번 정도는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식으로 속아 뒷걸음치다가 쥐 잡는 격으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상한가를 먹을 수 있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상한가를 갈지를 전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5%의 수익만 보고 매도를 하자고 해서 여기 안에 들어있던 상당수 사람들이 한 3, 4%나 2, 3%나 한 4, 5% 정도 많게는 그렇게 먹었더라고요. 수익을 냈죠. 근데 추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광고하냐면 사실 자기네들이 매도 사인 이미 냈으면은 추후에 그 다음날에 어떤 이거 수익을 낸 거를 하면은 전날 이 종목에 대해서 4%나 5%의 수익을 거뒀다고 하는 게 양심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상한가로 홍보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금강철강을 추천해가지고 상한가 가버렸다. 그래서 지금 20 몇 %의 수익이 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성과는 과대평가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추천한 다음에 떨어지는 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손실 합리화라고 제가 미리 찾아놨는데 왜냐면 이 사람들이 추천하고 나서 3%에서 5% 며칠 지나서 막 7%씩 하락하는 거 있어요. 그럼 개인들이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이너스 3%에서 5%가 무서우면 주식을 어떻게 하고 있었냐. 난 그 의문이 간다. 당장의 등락은 의미 없다. 내재된 가치를 보고 추천한 거니까 타점이 나오면 신호 드리겠다. 계속 갖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 무한정 떨어지는 주식은 사실 흔치는 않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고점에서 매수하게 되면 떨어질 때 왜냐면 마이너스 반토막도 날 수 있으니까 좀 두렵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추천하는 거 놓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없으면서 추후에 손실 보상책도 없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뭐 3% 5% 마이너스인 게 무섭냐, 그거 무서우면 어떻게 주식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저는 과연 그게 맞는 거냐. 예,
그래서 이 리딩방의 행태가 자기네들의 수익은 상한가 예측도 못했으면서 사실은 상한가 예측했다고 광고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로 들어온 사람들, 단톡방에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 리딩방에 그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한테는 전날에 내가 금강철강을 추천해가지고 상한가 갔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요. 그래서 뭐 수익률이 20%, 뭐 30% 하루 만에 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어떤 그 손실 입는 거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해도 자기가 끝까지 관리해준다 이렇게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리딩방이 수익은 과대평가하고 손실은 나몰라라 하고 약간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는 좀 안타까운 얘기들이 많았어요. 내가 손실 보고 있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제 뭐 방장님이 추천해 주신 거 샀는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예,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막 금강철강 상한가 간 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예. 23% 상한가를 자기가 마치 준 것처럼 얘기를 해요. 웃기는 거죠. 그 가격에 판 사람도 한 번도 없는데. 그리고 손실 난 거에 대해서 한번 반응하는 거 한번 보십시다. 예. 예. 보세요. 여기 나오죠. 손이 느려가지고 미칠 노릇이다. 솔직히 손절만 쌓이고 있다. 물려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이런 손실 보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도 없이 새로운 종목만 계속 추천을 하고, 거기서 마치 오르면 사실은 수익은 얼마 낸 것도 없는데 손실 본 것도 되게 많고, 예를 들면 뭐 5개 종목을 추천했다면 그 중에 3개는 손실이고 2개는 아주 미약한 수익을 얻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최대치로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최고점을 찍은 걸로. 예. 그래서 거기서 매도한 것처럼 그런 식의 얘기가 좀 제가 불편해서 여기다가 제가 장문의 글을 남겼어요. 이게 제 글이에요. 예. 이 왼쪽에 나오는 사진이 제 글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장님이죠. 한프로님, 저는 한프로님이 추천했던 종목을 한 종목도 매수하지 않고 관망만 했던 사람으로서 한마디 할게요. 한프로님이 추천한 종목 중에는 어제 금강철강처럼 상한가에 돌입한 종목도 있지만, 오히려 사조시푸드, 세아메카닉스, 무림페이퍼, 일승처럼 매수 추천 대비 3 내지 8% 떨어진 종목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떨어진 종목도 1분에서 3분 정도는 잠정적인 수익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수익을 본 사람도 있겠지만, 다양한 직업을 가진 단톡방 구성원들이 매도 사인을 즉시 인지하고 적절히 매도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사조시푸드 1승 이런 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매수가 대비 이익이 나는 상태, 한마디로 매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데 이거를 수익 랠리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여기 참여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추천해놓고 고작 1분 오르는 게 실력이냐, 그건 운 아니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거죠. 네가 추천해놓고 매수세 잠깐 몰리니까 그거 오른 거 아니냐.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걸 수익 랠리라고 하는 거는 좀 표현이 지나친 감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저한테 답장을 달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단톡방에 뭐 거의 뭐 100에서 200명 정도 모여 있는 거기에 제가 그 잔잔한 호수에다가 돌을 던진 거죠. 예, 이렇게 네 실력 없으면서 왜 자꾸 이렇게 사람들한테 현혹시키냐, 그 얘기를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완곡하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금강철강의 관리방은 정확히 상한가에 매도했대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지금 너네들이 있는 방은 그냥 체험방이고 무료방이기 때문에 그냥 5%나 4%에서 내가 매도 사인을 준 거고, 너희가 만약에 유료방에 들어왔다면 금강철강을 상한가에 매도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도 솔직하게 최고점은 아니지만 체험방과는 다르게 유료방은 다 고점에서 매도했다. 그러니까 일부러 사인을 무료방은 일찍 주는 거다. 유료방으로 한번 회원가입해봐라. 그러면 내가 아주 너네들에게 수익을 제대로 안겨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시는 게 또 있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당일 매수하고 10분 안에 매도한 거는 몇 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버나잇이라고 하죠. 주식을 들고 며칠 가는 거죠. 하루 지나고 그 다음에 스윙한다고 얘기하죠. 며칠 지나서 매도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방은.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면 곧 합리화하는 거죠. 손실이 며칠 나도 나중에 이익이 볼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 실력 없는 거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 8% 떨어진 그 종목도 며칠 뒤에 다시 상한가 쳐서 오를 수 있는데 내가 왜 그게 손실 본 거냐? 이런 식의 논리라는 거죠. 당일 매수하고 10분 안에 매도한 건 몇 종목 없다. 근데 매도 사인을 그렇게 긴급하게 내나요? 얘들이 매도 사인 내고 난 다음에 제대로 매도할 수 있었던 거는 몇 종목 안 됐어요. 그냥 매도 사인 주자마자 우르르 또 다시 이 매도세가 몰리니까 급격히 하락하더라고요. 매도 사인 나자마자. 왜냐면 서로 보고 있다가 몇백 명이 갑자기 매도하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나는 손실이 나니까 또 겁난 사람은 더 투매를 하다 보니까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손실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저한테 직접 잡아보지도 않고 브리핑도 안 받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다 봤거든요. 예, 잡아보지 매수만 안 했을 뿐 제가 차트를 가지고 이 사람이 매수 추천했을 때 얼만큼 매도할 수 있었던 이익 구간이 있었나 그걸 다 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매수를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잡아보지도 않고 브리핑도 제대로 안 받는데 체험방 체계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가랍니다, 저한테. 그러더니 저는 안 나가고 버티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채팅방 관리자가 저를 내보냈습니다, 강제로. 마지막에 나오죠, 지금 여기. 채팅방 관리자가 회원님을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의 제기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공격하고 태클 걸면 내보내는 거예요. 왜냐? 계속 새로운 호구, 새로운 사람들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한테 하면 되니까요. 제가 지금 이게 한 프로를 너무 깐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거기서 뭐 몇 년간 검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 말대로 스윙했던 종목들이 추후에 며칠간 걸쳐서 그게 이익 구간에 들어왔는지 그거를 제가 제대로 검증까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딩방에서 돈 번 사람이 최종적으로 몇 명이나 되는지까지는 제가 추적할 수 없었고요. 근데 이런 시스템이라면은 괜히 뒤늦게 이미 다 선점 매수한 거, 이미 매수해가지고 갖고 있는 것들 그런 거를 뒤늦게 매수하고 그 다음에 매도 사인도 뒤늦게 받고 그럼 이게 계속 누적되다 보면 내가 몇 프로씩 계속 손실만 보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더 위험한 거는 아까 그 금강철강 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운 좋아가지고 금강철강 같은 그 상한가를 우연히 자기가 매도 사인 주기도 전에 아무도 팔 시간적 여유도 없는 상태에서 상한가 가버리는 종목도 있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실력자라고 믿는 거죠. 상한가를 미리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상한가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유료방을 가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료방에서 체험방에서 갑자기 상한가 종목이 하나 나오면 그날 수익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제 위험해지는 거예요. 예, 맞아요. 예. 저를 내보내자마자 제가 보냈던 채팅과 자기가 답장했던 그 채팅을 내보내야죠. 왜냐면 다른 사람이 읽기 전에요. 그래야 삭제를 해야 되니까 그 의심을 계속 키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리딩방에서 의심이 증폭이 계속되면 이 방 자체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강퇴라는 형식으로 끊임없이 그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가 제가 리딩방을 좀 잠입해서 확인해 본 결과고 대략 1시간 한 10분 정도 1시간 15분 정도 이렇게 리딩방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재밌게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자, 결론적으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리딩방을 여러분이 궁금해서 들어가 보실 수도 있는데 정말로 제대로 된 검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방송에. 리딩방에서 그렇게 3%, 5%, 때로는 상한가 가서 20%, 30%를 그렇게 잘 먹는 사람들이면 여러분들한테 뭐하러 이 자금을 투자라고 해서 그걸 알려줄까요? 자기가 단돈 몇백만 원만 있어도 그렇게 수익을 꾸준히 내면 주식시장 여러분 아시잖아요? 5억이 금방 돼요. 몇백만 원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10% 오늘 올렸어요. 내일 뭐 몇 퍼센트 올렸어요. 그게 복리로 계속 누적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주식만 정말 잘하면 그 주식시장 자체가 말 그대로 돈을 뽑아내는 그 화수분이죠. 예. 돈이 무제한으로 그냥 계속 나오는 인출하는 현금 인출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그걸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그 리딩방을 막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그 다음에 유료 회원을 가입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막 매도 사인, 매수 사인을 막 줘야 되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은 또 클레임까지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말싸움하다가 강퇴까지 시켜야 되는 그런 행동을 그렇게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왜 할까요? 우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리딩방 그 회원 수수료가 얘들의 주 수입원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들은 주식으로 돈 벌 수 있으면 절대로 그 리딩방을 운영 안 하죠. 그 리딩방을 이 무료 체험방을 통해서 유료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얘들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딩방 관련돼서는 문자나 전화나 어떠한 것이든 간에 한 번은 깊게 생각하고 검증한 다음에 어떠한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게 적어도 지금 현재 라이브 방송을 듣고 계신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은 그런 것에서 조금 생각을 비이성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보세요 한번. 여기에 나오는데요. 지금 유료 회원을 바람잡이로 생각되는 그게 좀 있어요. 보세요. 이게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 같은 마음이다. 이게 리딩방이기 때문에 의구심도 들고 며칠이 되지 않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괜찮다면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예. 무료 하지 말고 유료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방의 참여자 중에 한 명이 이게 톡을 날려요. 그러니까 이제 방장이 이 방에 있는 이제 그 톡이 먼저 들어간 거죠. 예, 그 톡이 위에 있는 다음에 한마디로 유료 회원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왜 오늘 수익 많이 보고 했는데 유료 회원 좀 해달라 이렇게 바람을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방장이 한마디 합니다. 궁금해하시는 사람도 있어서 내가 한마디 하겠다. 내가 직접 관리하는 회원방이 따로 있다. 이거는 체험방과 다르게 오로지 수익에 맞춰서 진행된다. 예. 그래서 금요일날 한번 그거 관련돼서 특별한 공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방장이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앞에서 이제 분위기를 좀 잡았던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다시 또 톡을 날려요. 제가 아까 그런 글을 써가지고 방장이 그렇게 이제 앞으로 유료 회원 관련돼서 정보를 주겠다고 하는 게 이런 대화 내용조차 마치 내가 방장하고 좀 알기 때문에 내가 글을 쓰는 걸로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 근데 나는 일반인이고 여기 관계자가 아니고 의심이 허벌나게 많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제 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다들 성투하셔라. 그리고 익절하셔라. 예. 회원가입 안 하더라도 프로님의 리딩에는 집중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예. 생각보다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리딩방에 실제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은데 그 금액이 적지 않아요. 막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이렇게 손실 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주식 투자 수익이 아니라 그 리딩방 유료 회원 수수료로 상당한 수입을 올릴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이죠. 제가 뭐 그 사람들 계좌를 본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서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잃는 것도 마음 아픈데 주식 투자 해보지도 못한 돈이 리딩방 유료 회원비로 자꾸 나가면 안 되겠죠. 예. 차라리 리딩방을 볼 바에야 그냥 홀짝을 해가지고 그냥 도박을 하는 게 낫겠죠. 예.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예, 여기까지가 오늘 제 리딩방 관련된 방송이고요. 이제는 그냥 좀 잡담하다가 예, 적당한 시간 되면은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슈퍼개미? 예. 슈퍼개미도 믿으면 안 되죠.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할 줄 알고 믿어요. 답은 없어요, 사실. 그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나요? 슈퍼개미가 정말로 주가 조작 세력이어가지고 작심하고 뭐
뭐 수백억에서 수천억의 돈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거 아닌 이상 주가를 어떻게 예측하는 방법은 사실 없거든요,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대응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고 예측을 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단타 매매를 하더라도 뭐 예측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오를 것 같은 그 느낌으로 매수하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은 바로 이제 손절해가지고 대응을 잘 하고 빠져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고수인 거고 장기적으로 주가가 오른다 내린다는 사실 흔히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귀신도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한 방송 잘 생각해 보시고